인동화죠. 그리고 단순 인동화가 아니고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 화염형 그런 그 장식이죠. 불꽃무늬 장식에 인동화를 집어넣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반남면 금동관은 화려하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기본 구성은 역시 그 인동화가 아니라 나선문이다. 나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콤마 모양으로 생긴 고곡을 변형해서 한 장식이다. 그러면 기본 그 흐름이 본류가 다른 거죠. 두 개의 장식판으로 이루어진 백제와는 달리 나주 금동관은 세 개의 장식판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신라나 가야와 유사한 모양이다. 또한 관 끝에는 푸른색 보옥을 결합해 화려한 장식을 하는 등 백제와는 전혀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나주 금동관의 성격은 금동관 하나만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금동관을 낸 묘제가 백제 중앙의 묘제하고 다른 옹관묘의 발전형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반출된 반출 유물들이 그 각종의 그 무기를 비롯해서 관장식 혹은 유리장식 그런 것 등등이 백제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은 백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까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반남면 금동관의 성격은 백제와 어느 정도 그 대립적인 혹은 자주적인 혹은 토착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집단의 지도자, 즉 왕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잊혀진 왕국의 왕관. 결국 이 금동관의 존재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한 왕국이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부는 백제 왕릉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자신만의 문화를 꾸준히 유지시켜온 이름 모르는 영산강 옹관 왕국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시기에 백제와는 다른 그 어떤 잊혀진 왕국이 이곳에 있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대형 옹관과 금동관을 사용했던 그 나라의 이름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역사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신미제국이라는 이름이 중국 역사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동이 마한 신미제국 견사조헌. 마한의 신미제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다. 이때가 서기 3세기 말입니다. 이곳 영산강 유역에는 신미제국이 존재했고 중국과의 독자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옹관 고분이 시작되고 있던 3세기 말, 이미 이곳에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옹관 고분이 더욱 발달해서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5세기 무렵에는 어땠을까요? 이 대형 옹관 고분은 무려 300년가량 지속이 됩니다. 이 옹관 왕국이 성장하고 또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영산강 하류는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육지 깊숙이 들어온 바다였습니다. 이 옹관이 출토되는 이 지역의 고분들은 주로 이 바다와 물길 주변에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산강 유역에 이 강력한 정치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다 아니었을까요? 나주 시내 영산포에는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하나 있다. 뱃길을 밝히는 등대다. 도저히 배가 다닐 수 없는 얕은 영산강변에 왜 이런 등대 시설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유일의 내륙 등대인 이 시설은 1915년 일제시대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유일한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그 조운선이 들어 다닐 때는 이제 저 밑에가 영산창인데, 영산창에는 그 800섬을 선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초마선이 등장을 했었고, 이제 일제시대 기록에 따르면은 이 수로를 따라서 약 한 200섬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배들이 여기에 정박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일제시대만 해도 이곳은 번창한 선창이었다. 이곳 영산강 하류가 바다에서 육지로 바뀐 것은 불과 20년 전. 영산강 하구뚝이 완공되면서부터였다. 본래는 바다였던 것이다. 영산강 하구는 단순하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과 만 사이의 좁은 물목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해, 인랜드 씨가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해상 호족들이 그 안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군 세력을 독자적으로 키울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해양 방어 체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많은 상인들이 그 주변 지역에 포진하면서 상업 활동도 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넓은 평야의 안쪽엔 바로 반남 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이 얕은 수로가 옛날엔 거대한 뱃길이었던 것이다. 이 온강고분을 만든 그 세력 집단들이 아마 바다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어떤 해양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그 다른 세계와 많이 그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런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이에요. 다양성. 어떤 획일성보다는 문화의 다양성, 이런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면 용도를 쉽게 짐작할 수 없는 낯선 모양의 토기들이 정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전남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유물인데 광주 월계동 장고분에서 출토된 원통형 토기들이다. 아래가 뚫려 있기 때문에 장식용의 목적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유물은 일본 지역과 관련성이 깊다. 전남 지역의 원통형 토기와 일본의 토기는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일본 나라현 부근의 고분. 작년에 발굴이 이루어진 이 고분에서는 무덤 주위에 하니와라 부르는 원통형 토기가 열을 지어 놓여 있다. 무덤 주위를 장식하는 토기로 사용된 것이다. 나주 반남 고분에서 최고 수준의 유물이 출토된 신촌리 9호